안녕하세요, 닥터동동입니다. 배경이 많이 낯설죠? 최근에 제 일상들을 다룬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그 이유가 집에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스튜디오에서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건강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플 때 어떤 병원을 가야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큰 병원이 잘하지 않겠냐는 추천을 받고 그 병원을 갔는데 데스크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당황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병원도 급이 나눠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병원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의료기관이에요. 1차 의료기관은 보통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외래 환자들의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환들의 예방이나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 및 만성질환,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에 걸렸을 때 주로 가게 되는 동네 의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3차 의료기관은 보통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 입원,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 예를 들면 암과 같은 질환이거나 장기 이식 등을 다루는 곳이 바로 3차 의료기관입니다. 보통 대학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차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3년에 한 번씩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3차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병원이나 관절 전문 병원과 같이 동네 의원보다는 확실히 큰 중소병원들이 주로 2차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3차 의료기관은 보통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3차 의료기관은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을 다룬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수술 및 시술을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무조건 3차 의료기관이 2차 의료기관보다 낫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 간다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급성 충수염, 골절과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2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곳이 많으며 오히려 시술 및 수술 경험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무리하게 3차 의료기관으로 가기보다는 2차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건 환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수가 겪는 경증 질환일수록 1차 의료기관에서 다루고 상대적으로 소수가 겪는 중증 질환일수록 3차 의료기관에서 다루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1차 기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질환을 3차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발부하는 의뢰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모두 첫 번째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의뢰서가 없다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100%로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뢰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될 때는 이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60%로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상급 종합병원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2018년에서 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이라는 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2개의 병원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요양기관별 종별 가산율과 외래 본인 부담률이 3차 의료기관이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가 아파서 장염을 진단받았다고 가정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것을 만원으로 책정하게 되고 3차 의료기관에서는 2만원으로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양기관별 종별 가산율의 개념입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만원으로 책정되었을 때 이것을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률이 30%로 책정돼서 최종적으로는 3,000원만 제가 부담하게 되고 3차 의료기관에서는 2만원 중에 본인 부담률이 60%로 책정되어 최종적으로는 12,000원만 제가 부담하게 됩니다. 각각 본인 부담률이 1차 의료기관에서는 30%, 3차 의료기관에서는 60%로 책정되는 것이 바로 외래 본인 부담률의 개념입니다. 같은 장염이더라도 내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될 때는 3,000원만 부담하게 되고 3차 의료기관에서는 12,000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이 더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되도록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동동이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이렇게 사실 저희가 종별 가산율이라는 겁니다. 즉 3차 기관이 1차 기관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외래 본인 부담률 같은 경우